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우리가 비례식과 비례배분을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교과서 34쪽이고 이 다음은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34쪽부터 35쪽, 36쪽, 37, 38, 39쪽까지는 자, 1단원의 공부를 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그림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면서 과연 어떤 내용으로 공부할지 생각을 해보고요. 이야기는 우리가 내일 학교에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비례식을 알아보는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식이요? 비례식이죠. 비례식. 자, 오늘 공부는 우리가 1학기 때 공부했던 비와 비율을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비와 비율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활동 1번을 먼저 볼까요? 설계 도면에 그려진 가구의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를 알아보라고 했죠. 자,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 자, 이걸 어떻게 비로 나타내겠습니까?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 어떻게 나타내죠? 15대 150 이렇게 나타내죠. 얘는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6대 60. 이거는 어떻게 나타낼지 여러분이 쓸 수 있겠죠. 여기는 도면상의 길이, 그리고 여기는 실제 길이. 이거를 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낸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책상 가로의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비율은 그렇죠. 152 분모로 자리를 가면 되고요. 실제 길이, 도면상의 길이는 15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자, 뭐 요거는 그렇죠. 약분을 해주면 10분의 1 이렇게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죠. 자, 그러면 책상의 세로, 침대의 가로, 침대의 세로에 대한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 비를 나타내라고 했어요. 요거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이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 길이 60이 분모로 가고 도면상의 길이 6이 이렇게 되면 되겠죠. 이거는 10분의 1이다 라는 것이죠. 자, 나머지 침대의 비율도 역시 여러분이 한번 나타낼 수 있겠죠. 침대 비율 요건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가 110, 세로가 70인 옷장은 도면상에 어떻게 나타내야 할까요? 라고 했어요. 가로가 110, 세로는 70. 이게 실제 길이죠. 도면상의 길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구한 비율을 곱해줘서 도면상의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렇죠. 110에 10분의 1을 곱하면 얼마입니까? 11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는 11대 110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로는 11cm로 나타내면 되고요. 세로는 몇 cm로 나타내는지 여러분이 구해볼 수 있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활동 1에서 도면상의 길이와 실제 길이의 비를 우리가 지금 비율로 나타내 봤어요. 그렇죠? 자, 비율로 나타냈더니 10분의 1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비율이 같은 이거는 비율이 10분의 1이었습니다. 6대 60도 비율이 10분의 1이었죠. 그러면 이 비율은 서로 어때요? 서로 같죠. 같죠? 그래서 15대 150 이 비와 그리고 6대 60 이 비율은 서로 10분의 1로 같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두 비율은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등호로 나타낸다라는 거죠. 등호로 나타내도 되겠죠? 같으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비율이 같죠.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식을 바로 우리는 비율이 같은 두 비를 등호를 사용하여 나타내는 식을 우리는 비례식이라고 공부를 합니다. 약속을 해보는 거예요. 자, 2대 3과 4대 6은 비율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등으로 나타낸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 그런다? 비례식이다 라는 거죠. 자, 그리고 2대 3에서 이거는 지금 앞에 있죠. 앞에. 그래서 앞 전자를 써서 2와 3을 항이라고 약속을 하거든요. 항. 그래서 이거는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앞항이 아니라 한자를 써서 전항. 뒤에 있는 것은 뒤후자를 써서 후항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 비례식을 한번 봐볼까요? 그러면 이제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등호 안쪽에 있는 거 한자로 안 네자를 쓰죠. 안쪽에 있는 것은 내항, 바깥에 있는 거 있죠. 바깥에 있는 2와 6과 같은 항들은 그렇죠. 외항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약속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4대 6은 8대 12랑 같다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와 6을 뭐라 그래요? 항이라 그러죠. 이거는 전항, 6은 후항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례식은 어떤 기호를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다.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비와 뒤에 있는 이 비례식에서 비율이 서로 같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등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안쪽에 있는 것들은 내항이다. 바깥쪽에 있는 것들은 뭐다? 외항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마무리 문제 41쪽을 한번 가볍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는 B만 있죠. B에서 이게 3이 앞에 있습니다. 앞 전자를 써서 전항이라고 한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또 외항과 내항을 한번 구해보고요. 자, 비율이 같은 두 비를 찾아 비례식으로 나타내라고 했어요. 그러면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비율을 구해야 되겠죠. 2대 3에서 비율을 어떻게 구해요? 비율은 그렇죠. 3이 아래쪽 분모로 가고 2는 분자로 가기 때문에 3분의 2라고 구합니다. 12대 16은 비율을 어떻게 구하죠? 그렇죠. 뒤에 있는 후항이 분모로 가고요. 앞에 있는 전항은 분자로 가게 됩니다. 16분의 12 요거는 또 약분을 해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서 비율이 같은 것들을 여기서 한번 찾아서 그렇죠. 찾아서 두 비를 같다라는 등호를 사용하면 비례식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렇게 비례식의 의미와 그리고 비례식에 있는 항, 전항, 후항, 외항, 내항이라는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잘 공부를 해서 월요일날 학교에서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